오늘 강의는 국민교육과 효충의 교육입니다. 군대 윤리의 핵심 가치 이해와 실천에 관한 내용이겠습니다. 앞서 우리가 효충에 대한 본질 또 효충의 교육에 대한 기본적 개념을 반복적으로 배웠는데요. 간략하게 다시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충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 윤리, 나라를 향한 충성과 사랑의 윤리가 충윤리입니다. 더더군다나 나의 마음의 중심을 잡는 내가 맡은 일에 책임을 다하는 것도 충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효는 가정윤리라고 말할 수 있는데 부모님에 대한 효도와 가족애입니다. 우리가 보통 충효라고 하는데 우리 효충군사학과의 경우는 충효가 아니라 효충이라고 말하는데요. 앞선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지만 결국에는 부모님에 대한 효도와 가족애라는 가정의 윤리가 더 우선적으로 선행이 돼야 되고 그 가정의 윤리가 확대되었을 때 국가 윤리로 또 충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는 효의 윤리에서 충의 윤리로 또 충의 윤리에서 예의 윤리로 확장되어지는데 예는 사회 윤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역지사지의 그런 태도라고 말할 수 있고 전후에 대한 예우와 존중에 관한 윤리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 이 효충예라고 하는 것은 군대라고 하는 특수 환경을 반영한 사랑의 실천 교육이라고 할 수 있죠. 자, 효충에 대한 기본적 개념을 이 정도로 하고 그러면 효충의 교육이 국민교육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효충의 교육의 5가지 성격입니다. 성격이라고 이야기하면 사전적으로 개인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성질이나 품성, 어떤 사물이 지니는 본질 또는 본성이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효충의 교육의 성격은 효충의 교육이 지니는 본질적인 것으로서 군대 환경을 고려하여 발전시켜온 교육의 한 분야라고 할 것입니다. 충효의 교육은 나라에 충성하고 부모님에게 효도하고 전우를 사랑하자는 취지에서 부사관 간부들에 의해서 자생적으로 시작된 교육입니다. 여기에서 자생적으로 시작됐다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데요. 우리가 보통 교육은 어떤 지침이나 규정에 의해서 필수로 받는 교육이 대부분이고 자생적이라기보다는 뭔가 의무적으로 받는 교육이 대부분인데요. 부사관 간부들에 의해서 이런 충효예라고 하는 것이 군대 윤리와 연결되어지고 또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부대 관리라든가 또는 건전한 병영 생활을 위해서 필요하다라고 하는 자각을 한 그 부사관 간부들이 스스로 만들어낸 교육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때문에 이 교육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윤리교육이자 사랑의 실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충은 국가 윤리이면서 나라 사랑을 의미하고 효는 가정 윤리이면서 가족 사랑을 의미하고 얘는 사회 윤리이면서 전우를 사랑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앞서 사랑의 실천 교육이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충은 나라를 사랑하고 효는 가족을 사랑하고 얘는 전우를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의 실천 교육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 충효의 교육은 다음과 같은 성격의 교육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는 가치 교육입니다. 가치를 굳이 영어로 얘기한다면 value라고 얘기하는데 어떤 것에 옳고 그름에 또 어떤 것은 가치가 있고 가치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가치관의 교육이 이제 가치 교육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보통 사전적으로는 가치는 인간 정신의 목표가 되는 그 무엇 또는 인간 행동의 기준이 되는 원칙 등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서양의 철학자 니체는 인간은 가치 지향적인 존재다라고 말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인간은 어떤 가치를 추구하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까닭에 군대에서 충효예를 가르쳐서 충효의 가치를 지향하도록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기본이 된 인간을 만들기 위해서인데 기본이 된 인간은 우선적으로 기본이 된 인간을 전제하기 때문입니다. 군인이 되는 것은 결국에는 좋은 군인이 되어지는 것은 좋은 사람이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효충해를 지향하는 군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효충해 교육은 가치 교육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윤리 교육입니다. 윤리는 인간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도리를 일컫는 것이죠. 도리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으로서 기본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 사람은 정말 사람의 도리를 다하고 있어. 야, 그 사람은 정말 자식의 도리를 다하고 있어. 우리 일상적으로 어떤 도리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그 도리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마땅히 해야 할 어떤 윤리,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기본이 된 사람은 충효예가 무엇인지를 알고 행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이런 이유에서 충효예를 가르치는 교육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 먼저 충효예를 알아야 하고 행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피교육자가 충효예를 배워서 실천에 옮기게 되기 때문이죠. 여러분들이 간부로서 또 리더로서 충효예 교육을 시킬 때에 교육자로서 먼저 충효예를 실천해야지만 그것을 보고 결국은 피교육자들이 충효예를 알고 구체적으로 행동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소크라테스는 알아야 행한다 라고 하면서 지행합일, 그러니까 아는 것과 행동하는 것은 하나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했지만 아리스토텔레스는 알면서도 행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말함으로써 아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일치하도록 하는 교육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역설했는데 이를 위한 교육이 윤리교육입니다. 갑자기 소크라테스나 아리스토텔레스에 관한 내용이 나와서 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소크라테스는 내가 무엇인가를 알면 반드시 행한다라고 생각한 반면에 지행합일이죠. 아리스토텔레스는 내가 무엇에 대해서 알더라도 행동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함으로써 지행합일을 부정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아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일치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점을 인정함으로써 아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일치하도록 하는 교육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역설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충효예 교육이 필요하고 실천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하지 않고 효하지 않고 예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이것은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했던 것처럼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경우라고 말할 수가 있겠고 거기서 그냥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는 것과 행동하는 것을 일치하도록 하는 교육, 이것이 바로 충효예 교육이고 윤리교육이라는 것입니다. 셋째는 사랑의 실천 교육입니다. 사랑이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는데 어떤 상대의 매력에 끌려서 열렬히 그리워하거나 좋아하는 마음, 또 남을 돕고 이해하려는 마음, 또 어떤 사물이나 대상을 몹시 아끼고 귀중하게 여기는 마음, 또 누군가를 열렬히 좋아하는 마음 등으로 사랑은 여러 가지 종류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그리스어로 구분하기도 하는데 조건 없는 절대적인 사랑을 일컫는 아가페 사랑, 신의 사랑을 이야기하죠. 또 혈육 간의 사랑을 일컫는 스토르게 사랑, 또 친구 간의 우정을 이야기하는 필리아 사랑, 또 남녀 간의 애정을 일컫는 에로스 사랑 등으로 나누는데 충효의 교육은 나라 사랑, 충, 가족 사랑, 효, 이웃과 전후 사랑, 예를 뜻하므로 충효예는 사랑을 실천하는 교육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넷째는 정체성을 확립시켜주는 그런 교육입니다. 정체성이란 변하지 아니하는 존재의 본질을 깨닫는 성질입니다. 또는 그 성질을 가진 독립적 존재를 말합니다. 충효예는 내가 속해 있는 나라를 바로 알게 해주고 나를 낳아준 부모님을 알게 해주고 이웃과 친구를 알게 해준다는 점에서 정체성과 관련되는 교육입니다. 우리가 보통 정체성 그러면 아이덴티티라고 이야기하는데
나는 누구이고 본질적으로 나는 무엇으로 구성되어지는가라고 하는 나의 삶과 나에 대한 성찰과 또 나의 본질을 깨닫는 것을 우리가 정체성이라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효충의 교육을 통해서 내가 속한 나라를 바로 알고 또 나를 낳아준 부모님을 바로 알고 또 나의 이웃과 친구를 알게 되면 결국에는 그것들을 통해서 내가 만들어지고 또 나의 의미가 만들어진다는 점에 있어서 나의 정체성이 형성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속해 있는 대한민국의 역사와 문화의 뿌리를 생각하고 내가 태어난 가문의 족보를 생각하게 해준다는 점에서 뿌리 교육이자 정체성을 확립시켜주는 교육인 것입니다. 다섯째, 인성 함양 및 사람됨의 바탕을 가르치는 교육입니다. 인성이란 사람의 성품 또는 각 개인이 가지고 있는 사고와 태도 및 행동 특성을 말합니다. 또한 성품은 사람의 성질이나 됨됨이를 말하는데 인성 함양은 인간의 성질과 됨됨이를 올바른 사고와 함께 행동 특성이 바르게 나타나도록 하는 교육을 말하는 것이죠. 충효의 교육은 부모와의 관계, 또 가족 간의 관계를 바탕으로 올바른 대인관계를 가지도록 하고 조국을 생각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인간의 됨됨이를 가르치는 교육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의 됨됨이는 부모는 자식을 위하고 자식은 부모를 위하는 가운데 부모와 자식 사이에 형성된 사랑을 기초로 이웃과 사회, 나라와 자연을 위할 줄 아는 사람을 일컫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군대 내 효충의 교육이 갖는 의의에 관한 내용입니다. 의라고 이야기하면 뜻의자인데요. 사전적으로는 말이나 글이 가지는 속뜻, 또 어떤 사실이나 행위 따위가 갖는 중요성이나 가치, 또 하나의 말이 가리키는 대상 등을 우리가 보통 의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본디 사회적인 동물인 까닭에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원래 사람을 나타내는 사람인자는 사람과 사람이 가슴과 가슴을 맞대고 살아가는 모습을 나타내는 글자에서 볼 수 있듯이 누군가와 함께 살아가는 존재인 것입니다. 따라서 사람과 사람이 살아가는 세상에서 가정에서 가족 간 나누었던 사랑을 보편적으로 실천하는 이타적 가치인 효, 이타적이라는 말 설명드렸죠. 이기적 반대말, 결국에는 내가 아니라 타인을 이롭게 하는 가치가 바로 효, 또 타인과 이웃을 존중하고 배려함으로써 조화와 질서를 유지시켜주는 예, 또 맡은 바 직분에 충실함으로써 나라사랑 정신을 고양시키는 충의 가치를 통해서 균형 잡힌 온전한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인간을 가치 지향적 존재라고 표현했는데 그렇게 표현한 이유는 인간은 본디 가치에 따라서 판단하고 행동 방향을 선택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가치 판단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지에 따라서 행동 방향을 선택하기도 하죠. 어떤 사람은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삶의 궁극적 가치라고 하는 가치를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버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또 어떤 사람은 돈을 버는 것이 삶의 유일한 가치가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즐거운 일을 하고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만약에 판단한다면 그런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이 어떤 가치를 기준으로 세상을 살아가느냐는 대단히 중요한데 옛말에 알아야 면장한다. 공자가 하신 말씀이에요. 또 아는 것이 힘이다. 서양의 철학자 베이컨이 한 말인데 이런 말이 있는데 이 말은 알지 못하면 어려움을 면할 수 없고 아는 것이 많아야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제 군인들도 지적인 능력을 갖춘 군인이어야 되고 아는 것이 많아야 이렇게 능력 있는 리더가 되고 또 간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알아야 면장이다라고 했는데 면장이 뭐 시골의 그런 면장 그런 게 아니라 면장은 담장벽을 면한다라는 뜻입니다. 밤길을 걸을 때 앞에 있는 담장이 있는 줄 모르고 걷게 되면 담벼락에 얼굴을 부딪힐 수 있겠죠. 그러니까 담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뜻으로 공자가 아들에게 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육을 하는 사람은 알아야 할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니 충효예를 가르치는 데 있어서 충효예를 알아야 이 시대에 맞는 내용을 가르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충효예 교육이 갖는 의의는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첫째, 무형전력의 기초를 제공해 준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무형전력이란 눈에 보이진 않지만 분명하게 존재하는 힘을 의미합니다. 군이 갖는 전력에는 눈으로 식별이 가능한 유형전력과 식별은 되지 않는 상태로 존재하는 무형전력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전쟁의 승패는 육신보다는 정신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것이 동서고금의 통설입니다. 예컨대 1940년대에 중국 대륙에서 있었던 국공내전에서 거대한 장제석 군대를 유격전으로 맞섰던 모택동 군대가 이긴 경우, 그리고 1970년대에 있었던 중동전에서 당시 250만의 인구를 가진 이스라엘이 1억 5천만 명의 인구를 가진 통일 아랍 공화국과 싸워서 이긴 예들, 또 베트남전에서 세계 최강의 군대인 미국이 소총 한 자루도 만들지 못하던 월맹군에게 패한 사례는 이를 잘 대변한다고 말할 수가 있겠죠. 결국에 이런 어떤 그 유형적인 자산, 어떤 무기라든가 또 신식 어떤 정보라든가 이런 것도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정신력이라든가 정신적 가치와 같은 그런 무형 전력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클라우제비츠는 물질이 칼집이라면 정신은 칼날이다 라고 했고, 이순신은 전장에서 이기고 지는 것은 군사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아니하고 정신에 있다 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렇듯 무형 전력이 중요한데 충효의 정신은 무형 전력과 깊은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안정적인 부대 관리와 충효예의 의미입니다. 안정적인 부대 관리를 가능하게 해준다는데 이 충효예는 의미가 있습니다. 전투력은 교육훈련에 의해서 육성되고 부대 관리에 의해서 보존되어지고 리더십에 의해서 발휘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때문에 안정적인 부대 관리를 통해서 부대의 전투력을 보존하는 일은 중요할 수밖에 없겠죠. 부대 관리가 무엇이냐라고 효충 군사학과 정규과정 학생들에게 물어보면 대충 부대 관리가 어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어렴풋하게 알지만 정확하게 개념적인 하는 학생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부대 관리란 사전적으로 병력, 장비, 물자, 시설, 예산, 시간 등을 부대의 임무와 과업에 맞게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과정이다 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장비나 물자, 예산 등은 사람에 의해서 관리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사람의 마음을 바르게 하고 군인으로서의 도리를 다하게 하는 충효의 교육과 연계해야 한다는 것인데, 그 이유는 충교육은 자기 직분에 충실한 것, 즉 자기의 몫과 자기의 역할을 다하게 하는 정신적 작용을 하기 때문이고, 효교육은 사랑과 정성, 즉 서로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작용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교육은 군인으로서의 도리, 즉 병영의 조화와 질서를 유지시켜주는 작용을 하기 때문입니다. 예란 사람으로서 마땅히 행해야 할 도리로서 도덕, 윤리 등과 같은 의미로 해석되어지죠. 그래서 구성원 각자가 예를 잘 지키면 조직이나 집단의 질서가 저절로 확립되어 조화로워질 것은 자명합니다.
원래 법이나 규정에 의한 규제보다는 도덕과 윤리에 의한 질서 확립이 더 아름다운 법입니다. 왜냐하면 법이나 규정에 의한 규제는 타율적이기 때문에 도덕이나 윤리에 의한 질서처럼 자생적이고 자율적인 도덕들이 훨씬 더 성숙하고 아름다운 것이죠. 그리고 우리 민족은 옛날부터 법보다는 예로 다스려 왔는데 이를테면 예의를 잃고 함부로 행동하는 사람은 그 마을에서 살지 못하고 쫓겨나던 풍습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또한 예는 상대방의 입장, 즉 역지사지적 관점에서 남을 배려하고 사랑하는 데 있으므로 병영에서의 예교육은 구타나 가혹행위 등을 줄이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리더십 역량과 신뢰 형성에 관한 부분입니다. 효충의 교육은 리더십 역량을 강화시켜 주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리더십 역량은 리더십을 발휘해낼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리더십의 정의 중에 하나는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술이라는 내용입니다. 즉 리더가 부하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러자면 리더가 부하들로부터 존경과 신뢰를 받아야 가능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신뢰는 여러 가지 요인을 통해서 형성되지만 분명한 것은 충효의 정신에 투철한 리더가 부하들로부터 신뢰를 받는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업무에 정통하고 직분에 충실하자는 충의 가치, 또 부자지정, 또 가족 간의 어떤 마음으로 부하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효의 가치, 또 조화와 질서, 역지사지를 바탕으로 전후 사랑을 실천하는 예의 가치야말로 부하들로부터 존경과 신뢰를 받게 하는 중심적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충효정신은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는 데 핵심적 역할을 했던 화랑계의 세속 5계로부터 이어져 오는 리더가 갖추어야 할 기본 덕목이자 가치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라를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며 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야말로 그러니까 전투하는 의지를 불태울 뿐만 아니라 전투에서 승리해야 할 명분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중국의 고전 후한서에서는 나라를 구할 충성된 신하는 효자의 가문에서 나온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결국에는 나라를 구할 충신은 효자 집안에서 나온다라고 함으로써 효의 가치가 충의 가치로 확장됨을 말하는 것이죠. 또 전장에서 용감히 싸우지 않으면 효가 아니다라는 얘기라는 중국의 고전에서도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리더가 충효의 정신을 견지하면 리더십 역량은 저절로 강화될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마지막으로 국민교육 도장으로서의 군대입니다. 국민교육 도장을 내실화시켜 준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국민교육이란 국민으로서 필요한 지식, 기능, 태도 따위를 기르도록 하기 위해서 국가가 실시하는 교육을 말하는데 이 중에서도 올바른 정신을 가지도록 하는 충효의 교육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충효의 교육은 나라에 충성하고 부모님에게 효도하며 전우를 사랑하자는 취지로 시행되는 교육이기 때문에 충효의 정신이야말로 국민으로서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대표적인 정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와 같이 국민 개병제를 실시하는 상황에서는 더욱 그런데 특히 대한민국은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 또 지식정보화 사회를 거치면서 하루가 다르게 빠른 성장과 물질적으로는 풍요로워졌지만 정신적으로는 상대적으로 빈약한 또 인간 소외와 또는 인간의 가치가 인정받지 못하는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국민에 대한 정신교육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고 군대의 충효의 교육은 곧 국민정신교육인 것이죠. 우리 군은 그동안 국가발전의 초석으로 자리해 왔습니다. 창군 초기에는 문명 퇴치에 또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전환되던 시절에는 산업인력을 배출했으며 또 정예 정보화 강군 육성 정책에 따라서 컴맹 퇴치 운동을 주도함으로써 IT 강국 건설에 기여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민주 시민교육을 통해서 인성을 함양하고 전인적인 인간을 육성하는 교육을 필요로 하는
시대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충효의 교육이야말로 민주 시민에게 있어서 필요한 교육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토의 및 마무리에 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군대 교육이 일반 교육과 차별화되는 지점은 어디인가? 또 두 번째, 역지사지의 예를 병영해서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또 세 번째, 내가 생각하는 21세기 진정한 충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 세 가지는 사실은 정답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강의를 들으면서 이 질문에 대해서 스스로 생각하고 고민한다면 오늘 수업의 효과가 더 클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단순하게 이런 효충의 교육의 이론적인 가치를 배우는 게 아니라 그것들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